안녕하세요. 지식 내비게이션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000년이 넘는 중국사 최고의 라이벌이자 나아가 동아시아사 최고의 라이벌을 꼽자면 아마 많은 분들이 후한말 최강의 군웅이었던 조조와 그의 평생에 대항했던 촉한의 건국자 유비를 꼽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유비와 조조는 긴 세월 동안 후대에 계속 회자되며 누가 더 나은 인물인가를 놓고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특이한 것은 생전에 승자와 패자가 나뉘지 않고 모두 자신의 이상을 구현하지 못한 채 최후를 맞이했으며 심지어 두 사람이 죽은 뒤로도 오랜 세월에 걸쳐 논쟁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두 인물은 삼국지연이라는 동아시아 문화권 최대 인기 문학 작품의 양대 주축을 이루는 두 주인공이기에 두 사람 중 누가 더 위대한 영웅인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건국한 조위와 촉한 중 어느 국가가 진정한 삼국시대의 주역이자 후한의 계승국인가에 대한 논쟁은 영원한 논쟁거리입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은 실제 역사에서도 매우 각별한 관계였는데요. 이 두 사람은 동탁토벌전부터 함께 한 일종의 거병 동지였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유비가 사형인 공손찬을 따라 18로 제후군에 참전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공손찬은 18로 제후군에 참가하지도 않았으며 유비는 엄연히 조조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전했기에 오히려 두 사람의 인연은 소설에서 묘사한 것보다 더 깊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거병 동지였던 두 사람이 나중에는 일생일대의 라이벌 관계가 되어 중원의 패권을 놓고 다퉜다는 참 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게다가 조조는 명색이 좌장군이었다지만 서주를 잃고 식백으로 도망쳐와 있던 유비에게 지금 천하의 영웅은 오직 그대와 나뿐이요. 본초 같은 무리는 좋게 여기에 낄 수 없소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비 역시 자신이 행동하는 바에 대하여 나와 조조는 물과 불의 관계다. 조조가 엄격하면 나는 관대하게 대한다. 조조가 난폭하면 나는 인덕에 의지한다. 조조가 침략으로 행동하면 나는 성실하게 행동한다. 언제나 조조와 반대로 행동을 취해야만 비로소 일이 성취된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두 사람은 그야말로 평생 동안 서로 의식하는 라이벌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잘 아시는 대로 이들 중 먼저 기반을 다진 쪽은 조조였습니다. 조조는 진궁의 도움으로 연주자사에 취임하면서 친구였던 원소 밑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세력의 군주로 발돋움하고 더 나아가 천자인 헌제를 직접 곁에서 모시면서 최강의 정통성까지 갖춘 군주가 되지만, 유비는 첫 주군이었던 공손찬을 떠나 처음으로 갖춘 세력이었던 서주조차 객장이었던 여포의 배신으로 빼앗기며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조와 유비는 말 그대로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이였고, 그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여포가 사라진 후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특히 유비는 당시 헌제의 밀명을 받들어 조조를 죽일 것을 공모하며 자신을 반조조의 상징으로 선전하는 데 성공하긴 했으나 끝내 조조에게 연달아 패퇴당하며 원소와 유표 같은 여러 제후들에게 몸을 의탁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때는 개인으로서도 세력으로서도 모두 명백하게 조조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최대 강적이던 원소마저 무너뜨리며 화북 전체를 통일한 조조는 창끝을 남쪽으로 돌려 형주로 남벌을 진행했고, 이는 천하통일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진격이었기에 이대로 조조의 승리로 끝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형주자사 유표에게 의탁하던 유비는 강동의 맹주 송권과 동맹을 맺어 적벽에서 대승을 거둬 조조의 천하통일을 저지하는 대이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비는 이 기세를 이어 남영주와 파초까지 평정하면서 진정한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했고, 기어이 적벽에 이어 한중에서도 조조에게 연승을 거둡니다. 그러더니 유비는 이 연승의 기세를 몰아 본인의 조상인 유방처럼 한중왕을 자칭하는 대형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천하를 전율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위나라 백성들이 동요하고 급기야 각지에서 반란이 터지게 이릅니다. 하지만 조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마이가 내놓은 계책을 받아들여 송권과 손을 잡아 협공으로 관우를 죽이는데 성공하고, 이 때문에 유비는 의형제였던 관우를 위한 복수전을 일으키다 끝내 일흥에서 대패한 뒤 백제성에서 생을 마쳤으니 이는 서로가 상대방의 대업을 저지하고 동기어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갑론을 박의 대상입니다. 과연 유비와 조조 중 누가 더 영웅이었느냐 하는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율시키는 논쟁 중 하나라고 할 만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위를 정통으로 보는 쪽이 더 우세했습니다. 이는 서진의 역사가 진수가 기록한
정사 삼국지가 후한의 계승자를 조위로 내세운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남북 조시대 중 동진 시기에 유비가 세운 촉한을 정통으로 보는 촉한 정통론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대요. 이는 사마염이 세운 서진이 팔왕의 난과 영가의 난을 거쳐 처절하게 멸망하고 사마시 일가가 강남으로 도망쳐 다시 세운 동진에서 제기된 논리가 사마염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조위를 계승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한나라의 계승자인 촉한을 사마소가 멸망시켰기 때문이라며 촉한 정통론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촉한 정통론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고 북송시대 때까지의 대세는 조위 정통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조조는 능력과는 별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악당으로 묘사되었고 이는 촉한 정통론과 별개로 민간에서 유비가 영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훗날 청나라에서 만들어진 역대 제왕묘의 삼국시대의 황제 중에서는 유비만 유일하게 모셔진 것과 조조는 훌륭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음에도 항상 평가가 좋지 못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촉한 정통론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바로 남송 시대부터였는데요. 남송 시대의 촉한 정통론이 본격적으로 떠오른 이유는 북송이 금나라에게 정강의 변을 당해 멸망당하고 장강 이남으로 쫓겨났기에 자신들을 촉한과 동진에 비유하고 금나라를 조위와 북조에 비유했기 때문에 촉한 정통론이 부각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익주 지방에 자리 잡은 대리국과 맺은 관계 역시 촉한 정통론을 부각시켰는데요. 이쪽 백성들은 유비와 제갈량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광유가 촉한을 구원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슬퍼했을 만큼 촉한에게 우호적이었는데 이들과 우호적으로 지내려 했던 남성으로서는 촉한을 띄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명나라 때 저술된 삼국지 연의는 민간에서 마냥 평면적인 악당으로 묘사되던 조조라는 인물을 난세의 영웅이면서도 한나라를 쥐고 흔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악당이기도 한 이중적인 인물로 묘사하면서 또 다른 재해석을 하게 했고 이에 따라 유비와 조조라는 인물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인물의 진가는 이례적일 정도로 그들이 세운 왕조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장기 존속됐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사실상 삼국시대 이후의 중국사는 이 둘의 정통성 대결 확장판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또한 각자의 기량과 업적도 당대 최고라 해도 손색이 없었을 정도이니 이는 역사적인 관점의 정통론 싸움과 문화적인 관점의 영웅쟁패 모두 중국사 최고의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물론 둘은 서로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습니다. 유비는 조조처럼 대륙의 반 이상을 통합하며 시대의 주도권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지나치게 잔혹하고 신림한 중시하는 행보를 보여 명분과 민심을 잃고 수많은 적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성향과 강점이 유비가 생전에 말했던 것처럼 물과 불처럼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으니 마냥 서로 깎아내리기보다 상대의 업적과 능력을 인정하고 또한 이들의 실책을 적절히 비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 지식 내비게이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